반갑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차 방정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활용 부분인데요. 이 활용 부분은 쌤이 두 강의로 나눠가지고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딱 교재에 있는 체크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랑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까지 살짝 가져와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근의 개수에 따른 어떤 써줘야 될 공식 같은 걸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만들기 좋아하죠? 2차 방정식 만들기 한번 또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1학년 때부터 해왔던 활용 부분 있죠.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활용 문제 푸는 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짠!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되게 뜬금없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복잡해 보이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결정이 됩니다. 일단 쌤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은 몇 개냐면 2개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근은 1개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오고 요놈의 부호에 관련해서 근이 이렇게 결정이 되냐? 이거 낯선가요, 여러분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던 식이 바로 요 놈이었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하시나요? 쌤이 근의 공식을 한번 잠깐 적어보도록 할게요. 근의 공식이 요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상황입니다. 됐죠? 자, 저 근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이는 건 되게 쉽습니다. 얘를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뭐 3분의 1 뿔마 루트 7이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근은 몇 개라고 봐야 될까요? 2개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된다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2개가 동시에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근은 2개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했을 때 근호 안에가 0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0 입장에서 앞에 부호는 의미가 없겠죠? 결국 요 놈이 없다라고 치면은 몇 분의 몇 밖에 없습니까? 3분의 1 근이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죠. 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분의 1 뿔마 루트, 만약에 이걸 계산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나요? 아니요. 안 배웠죠? 제곱해서 음수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허근이라고 해서 얘기는 해줍니다. 어쨌든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서 간단한 거예요. 여기 근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2개다, 1개다, 없다. 이렇게 결정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조금 여담으로 여기 나오는 게 사실 고등교과 과정에서는요, 요 놈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근이 몇 개인지,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보통 D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안 갈 거 아니니까 이미 먼저 봐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판별식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D라고 해줍니다. 되셨나요? 그럼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지난 시간에 그냥 근의 공식 말고 무슨 근의 공식도 배우셨죠?
짝수근의 공식도 배우셨죠? 그러면 그때 근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시나요?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근호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도 근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서 근의 개수는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판별식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부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 자, 요 내용이고요. 우리 밑에 1-1번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완벽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죠. 지금 보면 상수항 자리에 이게 전부 다 상수항입니다. 요게 이제 미지수 K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줘놓고 K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근 두 개라는 거 있죠. 그치? 자, 요 상황을 만족을 하려면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계산해봐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계산해봐야 되겠지? 해서 일단은 요 식에서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B를 제곱하자. 얼마 나오니? 9 마이너스 4AC. C가 단일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9 빼기 4도 있죠? 그러면 5 마이너스 4K라는 값이 있죠. 일단은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와죠. 해서 1번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K값의 범위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였고요. 서로 다른 두 개, 근 두 개 나오려면 0보다 무엇해야 됩니까?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구한 5-4K가 0보다 크다라는 이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풀 줄 알잖아요. 답을 바로 적을게요. K값의 범위가 무엇보다 어떻다?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근을 가지는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중근 가지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됐었지? 0이 돼야 됐었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미 계산은 다 했어요. 5-4K라고. 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족하는 K의 값은 얼마? 4분의 5. 세 번째로는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요거 조금 애매하다. 근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쌤은 지금 3번이 근이 없을 조건을 구하시오라는 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이거네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근이 두 개 있으면 근이 있는 거 맞죠? 두 번째도 중근 하나 있는 거 맞잖아. 세 번째는 근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근이 존재하려면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커도 되고 또는 뭐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0이어도 된다라는 얘기. 즉 아까 위에서 구해냈던 5-4K라는 값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근이 존재할 K값의 범위 나와집니다. K값은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넘어가기 전에 쌤이 요 내용과 한 번만 좀 곁들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2차식부터 인수분해부터 해왔던 내용인데, 지금 중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면 됐었지? 0이 되면 됐었죠. 근데 중근을 가진다라는 게 어떤 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근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 완전 제곱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근을 가졌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식이요.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2차 방정식 나와 있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m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예전에 썼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함과 같다라는 걸 써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요걸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도 이걸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통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써도 되는 공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는 공식.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항을 시켜서 뭐 여기 적용하기는 좀 쉽긴 쉬워. 여기에다 이제 바로 한번 해보자.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해서 36이라고 써보도록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되겠죠. 근데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이거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랬을 때 36에서 28을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8. 마이너스 4a가 0이니까 a 값은 2라고 수월하게 나와지겠죠. 이게 여러분들 체크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쌤이 적은 거예요. 받아들여지겠니? 자, 계속 문제 풀면서 한번 나오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한번 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x-3, x-1은 0이다 라고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x가 뭐 또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3 또는 x가 1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었잖아.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걸 보고 근을 구했는데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겠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근을 알려줬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근을 가지고 이런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렵진 않죠? 그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알파 베타 처음인가요? 네. 자, 오늘 처음 이제 인사하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두근을 A랑 B라는 문자로 안 나타내고, 이제, 알파, 알겠죠? 베타. 이쁘게 생겼죠? 정말 밥 먹듯이 쓸 거야, 이제. 알겠죠?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A, B랑 약간 비슷한 개념? 그냥 또 다른 값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차 방정식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하나 더 있겠지, 그치? 감마! 오케이? 내친김에 델타, 내친김에 입실론. 모르셔도 됩니다. 거의 여기까지 조금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인수 분해한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될까? x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어떤 식이 있어야 될까? x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하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요걸 전개를 한번 해볼래요? 전개를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나서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는 무엇?
0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어.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x제곱의 개수가 지금은 1일 때만 얘기를 하는 중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x의 개수는 두근에 무엇이 들어가지니? 합이 들어가죠. 대신 포인트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달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에는 두근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곱이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렇게도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바로 이렇게 작성하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만 본 거잖아.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a다 라고 알려주면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앞에 a만 딱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 전체에다가 a를 붙여주면 끝나요. 두 번째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중근 알파를 가질 때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됐었죠. 그러면 알파라는 근을 가지려면 여기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됐을까? x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됐을 거고 중근이 되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해서 는 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그냥 앞쪽에 이렇게 곱해만 주면 끝나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근을 줘놓고요. 제곱의 개수도 알려줘 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논리대로 한번 먼저 가보자.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2가 나오려면 여기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됐을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가 있어야 근이 이렇게 나와줬었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여기 뭐 1 곱하나 마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을 적을 때는요, 뭐 일반적으로 이걸 다 좀 풀어서 써줘야 되겠고,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지. 정리되겠어? 자, 근데 우리가 이 방법, 기본적인 논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빠르게 푸는 방법도 알고 가야 되겠죠? 아까 여기 했었던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두 개를 더해서 x의 개수에 놔두는 거야. 대신 부호는 어떻게 해서 반대로 적어서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상수항 자리에 놔둬주면 된다. 간다. 얘들아,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바꿔서 x의 개수에다가 적어줄 거야. 마이너스 1 부호 바꾸면 뭡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 자리에는 이 두 개를 곱한 값 얼마죠? 마이너스 6 적어서 는 0. 그리고 이제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안 곱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한 요놈과 요놈이 동일하게 나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거 바로 써볼게요. 바로 쓴다. x제곱에다가 두근의 합이 얼마니? 4죠. 4인데 부호 반대로 적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x 그 다음에 상수항 자리는 두근의 곱을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 곱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앞쪽에다가 전체 괄호 열고 해서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한다. 그럼 답 적을 때는 다 열거 해서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1번 풀어보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빠르게 가볼게요.
마이너스 3이 중근이랬으니까 x 플러스 3의 무엇? 제곱은 0 바로 써주면 되겠고요.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여기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요거 풀어서 써준다라는 거 6x 플러스 9는 0 요게 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문제 x는 2가 중근이랬어요. 중근이면 x-2의 제곱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근데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조금 귀찮죠? 전개해서 적도록 할게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요거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4x에다 요거 곱해가지고 플러스 2x 전개하면 4인데 요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는 0 요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는 이래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때 만족하는 AB 값을 찾고 더해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먼저 판단해 줄게.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것과 두근이 얼마라는 것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 이거 통해서 아까 풀었던 2-1번처럼 그대로 가는 거야. 생각해봐. 얘가 근이면 어떤 인수 있겠니?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도 있었을까? x 플러스 3분의 1은 0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제곱의 개수가 지금 얼마인 걸 확인했으니까 6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요거 풀어주면 돼. x제곱 자 요거 3분의 1x랑 마이너스 2분의 1x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x 됐죠? 두 개 곱해도 마이너스 6분의 1은 0 전개하면 제법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해당되는 x의 개수 마이너스 1과 상수항 마이너스 1 AB 값이 될 거고 두 개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개념이죠. 2차 방정식의 실질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활용하면 벌써 이제 많이 거쳐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건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활용이니까 이제 말로 막 문장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무엇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하자고 하는 것을 보통 미지수 뭐로 정해줍니까? x로 정해주겠지. 그리고 나서는 문장에 알맞게 뭐를 세워야 될까? 식을 세워야 돼. 근데 이제부터는 그 식이 몇 차 방정식으로 나와지겠다? 2차 방정식으로 나와지겠다. 오케이?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요.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거는 1차 방정식 풀면 근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뭐 거의 웬만해서 그게 답이었었는데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와. 근데 그 2개가 다 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만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말고요. 바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5-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면 갭이 얼마예요? 갭 1이죠. 1.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자연수를 x라고 한다면 그 다음 자연수는 몇을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될까요? 1을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미지수부터 잡아주고 여기는 식 세우는 게 너무 간단해요. 각각의 제곱의 합이 6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 요거 제곱하고 더하기 요것도 무엇 해줘? 제곱. 식 이해 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61되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푸는 건 좀 빠르게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 풀어주고 플러스 2x 플러스 1은 61.
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되겠죠? 전부 다 2로 나눠지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은 0. 자, 인수분해 요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당연히 2차 방정식 기본적인 건 해야 돼, 너네가. 그러면 x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올까? 5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근이 2개 나온다라고 해서 둘 다 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고 했어. 지금 연속하는 무엇이라고 해놨니?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 탈락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6은 탈락해야 돼.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얼마? 5가 되겠고 문제에서 뭐 자연수를 둘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얼마랑 5랑 그 다음에 얼마? 6 요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됐니? 근데 문제에서 큰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답은 6만 적어줘야 되겠죠. 되겠어요? 바로 6-1번 풀어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개수가 65개인 다각형을 구하시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체크에는 그 공식이 적혀 있어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3이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안 알려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대각선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 얘가 65가 되니까 우리는 이 n각형에서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하고 여기는 전개를 해주자. 양변에 2 곱해주면 130 나와질 거야. 전개하면 n제곱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n 이렇게까지 쓰여지겠죠? 한쪽으로 다 몰아주자. 마이너스 130은 0.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뭐 곱하기 뭘까? 13 곱하기 10.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n값은 그러면 뭐 또는 13 또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10다각형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몇 각형입니까? 13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 또 다른 활용 문제 한번 계속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24페이지에 있는 3번과 7번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자. 연속하는 세 홀수예요. 아까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 홀수라는 것은 뭐 3, 5, 7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갭이 얼마씩 나는 거지? 2씩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홀수를 x라고 잡으면 그 다음 거를 뭐라고 잡아줘야 될까? x 플러스 2,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4 그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많이 했을걸요? 큰 수를 x 플러스 2라고 하면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2라고도 써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요렇게 갈게요. 자, 읽어보면서 식 세울 거야.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 수를 제곱하자. 요거죠? 요게 다른 두 수의 곱. 자, 다른 두 수를 곱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때 얘가 다른 두 수의 곱의 몇 배보다? 3배보다 얼마만큼 크대? 4만큼 크다. 식 세운 거 이해됐니? 요거 지금부터 풀어주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전개해놓고 정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잘 할 거니까 쌤이 조금 빠르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3x제곱에서 x제곱 넘어와서 빼 2x제곱 마이너스 6x에서 4x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해주면 마이너스 10x 여기 플러스 4가 있고 플러스 4가 있지? 없어져? 는 0 제법 간단해. 2로 나눠주면
요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묶어서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겠어? 0 또는 x값은 5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홀수라고 기존에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x값은 얼마니? 5라고 봐야 되겠죠. x가 5라면 좀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3. 그 다음에 얼마? 7. 이렇게 세 홀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7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일단 미리 읽어본 학생들은 알 건데, 요게 한번 그 전에 있는 문장을 보면 초속 60m로 똑바로 쏘아 올렸다 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수학에서는 진짜 문장 하나하나 다 문제 풀 때 쓰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초속 60m로 쏘아 올렸다 아무 필요 없어요. 됐니? 오케이? 그냥 우리가 여기 줄부터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런 식이 나온 거고, 얘들아, 여기는 우리가 식 세우느라 조금 고생이잖아, 그치? 근데 요 공 쏘아 올려서 높이 관련된 문제는요, 식을 그냥 알려줘. 아니, 식 알려주면 그냥 문제는 끝났지. 방정식만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편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와줘요. 괜찮은 문제야. 쉬운 문제라는 거야. 자, 높이가 이렇게 계산이 된대. 높이가 이거래요. 그리고 이제 t초후를 문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번. 높이가 175가 되는 t값을 구하라는 거야. 시각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높이가 175되는, 그러니까 얘가 높이 구하는 식이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높이를 어떻게 계산한다? 60t-5t 제곱으로 계산한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높이가 175가 되는 t값을 구해보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리 조금 해볼게요. 요거 이항한 다음에 마이너스 5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5로 나누면 플러스 얼마가 되니? 35는 0 요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맞죠? 계산. 그러면 요거 5랑 7하고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그럼 t는 뭐 또는 뭐 나와? 5 또는 7에 나오는데, 어머! 해가 두 개네? 이거 둘 다 되는 걸까? 다 되는 거 맞아. 진짜요? 여러분들 이제 책에 있는 학생들은 책을 좀 한번 봐주면 되는데, 이게 보세요. 얘들아, 똑바로 위로 쏘아 올렸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지면이야. 지면이고 공이 슉 이렇게 됐어. 그럼 높이가 딱 175가 되는 이런 시점이 있겠죠. 그치? 그러면 올라갈 때 한 번 있고 내려올 때 한 번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딱 올라갈 때 여기 몇 초일 때야? 5초일 때인 거고, 내려올 때 175m가 되는 지점 7초일 때인 거야.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것도 간혹 물어봅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는 높이가 175m 이상이 됐던 시간은 몇 시간인가? 높이가 175m가 됐다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5초부터 7초까지는 그 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몇 초 동안 있었다라고 대답해주면 될까? 2초 동안 있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거 답이 둘 다 됩니다. 두 번째 2번. 몇 초 후에 땅에 떨어지는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건 높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0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여기다 0을 써주면 되는 거야. 0은 60t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12t는 0이고요. t로 묶으면 요렇게 나와지겠지. 그럼 t는 0 또는 얼마입니까? 10인데 여기서는 딱 몇 초라고 보면 돼? 12초. 요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런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귀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 귀퉁이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놈은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 쌤이 이제 나타내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접어줍니다. 학교에서 뭐 필통 만들기 이런 거 해보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요런 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좀 대충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밑면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가 밑면이 된다는 건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니까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140이 되게 할 때 여기 잘라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로 가볼게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것도 다 얼마라는 거야? x라는 거겠지? 자, 보셔요. 여러분들 요 길이는 몇이라고 그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20 빼기 2x. 그렇지. 20에서 x 2개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16에서 역시 2x 빼야 되겠죠. 이게 바로 밑넓이의 가로랑 세로가 됩니다. 2개 곱해가지고 얼마 되는 거 풀면 될까? 140 되는 거 풀어주면 될 거고, 식을 적어봅시다. 20 마이너스 2x가 140. 다 곱해볼게요. 요거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32x랑 마이너스 4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72x. 계산은 여러분들 잘 해줄 수 있으니까 16이랑 20 곱하면 플러스 320은 140 이렇게 이제 적어낼 수 있겠죠? 자, 요거 넘어와서 빼주면 180이 되는데 전부 4로 나눠지는 거 볼 수 있잖아. 4로 나눠서 마이너스 18x 플러스 45는 0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얼마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15 곱하기 3 해주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크로스 공식 쓸 수 있겠죠? 그럼 x값은 뭐 또는 뭐야? 15 또는 3이 되는데 여기서 또 잘 골라야 됩니다. 얼마가 안 될까? 15죠. 당연한 거지. 야, 한 변이 16밖에 안 되는데 양쪽으로 15를 자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당되는 답은 몇 센티미터? 3cm.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사실 이제 방정식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또 시간상 쌤이 설명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잘 풀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활용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